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 살펴봅시다. 20대의 젊은 남자분입니다. 2025년 2월에 혈변이 시작되었다. 염증이 직장에만 있어서 직장경을 하고 나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다. 처음에는 메자반트를 먹었는데 메자반트를 복용하고 나서 증상이 좀 개선되었다. 궤양성 대장염에서 염증이 직장 쪽에만 있는 경우 직장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5-ASA 제제인 메자반트를 복용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5-ASA 제제는 원래 관절염 치료약으로 개발되었다가 염증성 장질환의 효과가 발견되어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쓰는 약이다. 그런데 초반에 효과가 있다가 1,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효과가 없어진다. 이분도 초반에 효과가 있었는데 2025년 10월이 되니까 다시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분이 직장에만 염증이 있어서 직장경을 좀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실제로 직장의 염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25년 10월 2일에 실시한 직장경입니다. 직장 쪽으로 들어가면서 벌써 많이 충혈된 게 보이죠? 이쪽은 붉게 충혈되어 있네요. 여기와 여기도 붉게 충혈되어 있는 반점 염증이 보이죠? 여기와 여기에도 출혈되고 있는 부분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 충혈되고 출혈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여기도 붉게 충혈되고 염증이 있고요. 여기도 출혈되어 있네요. 2025년 10월에 악화되면서 찍은 직장경입니다. 그리고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것은 2025년 10월 20일입니다. 내원 당시 복용 중인 양약은 메자반트 1.2g 4알, 아사콜 좌약 1회 사용 중입니다. 5-ASA 제제죠. 클리퍼 1알, 스테로이드고요. 노르묵스 3알, 항생제입니다. 후라시니 3알, 항원충제이고요. 티로판정 3알, 진경제입니다. 가베스판 연질 캡슐 3알, 가스 줄이는 약이죠. 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네요. 이 중에서 진경제를 포함한 몇 가지 약물들은 궤양성 대장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이외에도 탈모약, 천식약, 흡입제 사용 중입니다.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무름변이나 설사를 합니다. 급박변이 계속 있다. 1분을 못 참는답니다. 스테로이드인 클리퍼를 사용하고 나서 현재는 혈변, 점액변이 없다. 잔변감이 약간 있다. 식욕은 양호하다. 식사량 1에서 1.2인분이었는데 최근에는 0.7에서 0.8인분 먹고 있다. 속이 약간 더부룩하고 한두 시간 정도 트림이 계속 나온다. 소화기에 문제가 있네요. 젊은 남자인데 1인분 먹고 소화가 좀 안 된다면 이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마른 방귀를 못 낀다. 방귀 끼려고 항문을 살짝 여는 순간 가스와 함께 분비물 점액이 팍 튀기 때문에 살짝 방귀를 낄 수가 없죠. 가스 배출을 하려면 매번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기침과 천식이 약간 있다. 저녁 6시에 흡입제를 사용한다. 흡입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10시쯤에 숨 쉬는 것이 불편해진다. 가래가 자주 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천식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상부 소화기 문제도 보이고 천식이 있어서 호흡기 문제도 보이는데 가볍더라도 천식약을 끊어야 되겠기에 호흡기 문제부터 치료합니다. 10월 22일 대변 칼프로텍틴 7.8점 정상입니다. 자멸 반응도 26점으로 정상이네요. 스테로이드를 먹고 좋아진 거죠. 스테로이드를 먹고 좋아지긴 했지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화기 문제와 호흡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클리퍼를 끊으면 곧 재발하겠죠. 2025년 11월 1일 클리퍼를 4주 이상 사용해서 이제 클리퍼를 끊기로 했다. 천식약도 끊습니다. 2025년 12월 1일, 11월 1일부터 스테로이드니 클리퍼를 끊었고요. 아사콜 좌약도 끊습니다. 대변은 한두 번, 아직 급박변, 잔변감 남아있다. 식욕은 양호하고 식사량이 1인분으로 늘어났다. 소화 잘 된다. 트림 나오던 것도 50% 정도 줄어들었다. 천식약 끊고 있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인후 이물감 별로 없고 가래도 거의 없어졌다. 2025년 12월 1일 직장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내시경이 들어갈 때 붉게 충혈된 것이 확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좋아진 게 보이죠. 여기도 충혈된 부분이 없고요. 여기도 좋아 보이죠. 여기도 혈관이 잘 보이고 충혈되거나 출혈되는 부분이 없죠. 여기도 아주 좋고요. 나오는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대변 칼프로텍틴 15점 아주 좋네요. 그런데 12월 15일경부터 점액이 계속 나오고 점액에 약간 붉은 피가 조금씩 보인다고 합니다. 뭔가 조금 찜찜하죠. 아니나 다를까 2025년 12월 30일에 직장경을 해보니 다시 악화되었네요. 들어갈 때부터
다시 붉게 충혈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붉게 충혈되어 있고 출혈이 되고 있네요. 여기도 충혈되고 출혈이 있는 부위가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붉게 충혈된 반점들이 보입니다. 염증이 다시 심해진 거죠. 여기도 붉은 반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나오면서 직장 쪽이 역시 많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이 되면서 염증이 다시 심해졌네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먼저 스테로이드를 끊고 45일 정도 지났고 12월 초부터는 좌약도 끊었죠. 양약을 줄이고 나니까 다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죠. 대부분 양방 치료를 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쓰면 좋아지고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나빠지는 패턴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한방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호흡기형 치료를 하면서 천식과 기침, 가래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중간에 내시경도 좋았는데 다시 혈변이 나오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호흡기형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다 치료했고 이제 다른 원인을 치료해야 할 때가 된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6가지 이상이 있고 2가지 이상의 원인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다. 원인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원인을 제대로 치료해주면 급격하게 좋아진다. 그러다가 첫 번째 원인의 치료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원인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 다시 악화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째 원인에 맞게 처방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12월 중순부터 악화되었을 때 저도 환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환자분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죠. 물론 환자분은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조금 걱정하시기는 하죠. 하지만 첫날에 미리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덜하죠. 그래서 처방을 바꿔줍니다. 상부 소화기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바꿔주고 나중에는 염증형 처방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2026년 1월 26일 대변은 1, 2회 아직 무름변, 급박변도 아직 있다. 혈변은 거의 없다. 점액변, 잔변감은 남아있다. 소화 문제가 거의 다 좋아져서 이번에는 염증형 약으로 바꿉니다. 2026년 3월 3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여전히 스테로이드와 좌약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염증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됐죠. 메자반트를 4알 먹고 있었는데 2알로 줄이기로 합니다. 오늘부터 메자반트를 아침 2알만 먹어보기로 합니다. 3월 20일부터는 메자반트 1알로 줄이기로 합니다. 대변은 하루에 1번, 약간 무름변, 급박변, 잔변감, 혈변, 점액변 완전히 없어졌다. 식욕 양호하고 식사량 1인분, 소화도 양호하다. 복통 전혀 없다. 3월 28일에 직장경 했다. 의사가 염증이 97% 정도 좋아졌다고 했다. 실제 염증 소견 거의 없다. 의사가 한약 먹는지 모르고 너무 좋아졌다고 이야기했답니다. 3월 28일 내시경 사진을 봅시다. 일단 색이 아주 밝고 충혈된 곳이 없어요. 이 사진도 아주 좋고요. 여기도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도 충혈된 부위가 없고요. 여기도 아주 부드러운 핑크색이네요. 나오는 직장 쪽도 붉게 충혈되거나 출혈되는 부위가 안 보이죠? 너무 좋아졌네요. 2026년 4월 3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대변 자멸 반응도 11점으로 음성이네요. 스테로이드 끊은 지 6개월 정도 되었고 아사콜 좌약도 끊었고 메자반트도 반으로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더 좋아진 거죠. 4월 8일부터는 메자반트를 끊습니다. 2026년 4월 29일 대변 칼프로텍틴 23점, 여전히 너무 정상이죠. 대변은 하루에 1번, 정상변, 혈변, 점액변, 급박변, 잔변감 없다. 2026년 5월 27일 대변 칼프로텍틴 21점, 여전히 너무 좋습니다. 2026년 6월 27일 직장경을 다시 했다. 한번 볼까요? 붉게 충혈되어 있는 부분이 없죠. 혈관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여기도 충혈되거나 출혈되는 부위가 없네요. 여기도 정상이고요. 나오면서 직장 쪽도 아주 깨끗합니다. 끝까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모든 양약을 안 먹고 있는 상태죠. 스테로이드와 자약은 병원에서 처방하지 않고 있고요. 메자반트도 안 먹고 있다고 하니까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내시경 상태가 좋냐고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래서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환자분이 알아서 자주 주기적으로 직장경을 하셔서 염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죠. 처음에 직장경에서 충혈과 출혈이 선명하게 보이던 그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스테로이드, 항생제, 항원충제, 진경제까지 약을 정말 많이 쓰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양약을 끊은 상태에서 직장경이 아주 깨끗하게 나왔고요. 칼프로텍틴도 정상이고 자멸 반응도 음성입니다. 치료가 됐다는 거죠. 중간에 12월에 다시 악화되는 거 보셨죠?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이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호흡기형 원인을 먼저 치료하고 그게 잡히면 두 번째 원인이 드러날 거라고요. 말 그대로 됐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환자도 의사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원인을 알고 치료하는 것과 모르고 치료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양방에서는 이런 패턴을 보면 스테로이드를 다시 올리고 약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잠깐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고 또 약을 추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하지만 원인을 알고 있으면 약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처방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담당한 의사가 양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 내시경이 이렇게 좋냐고 깜짝 놀랐다고 했죠. 이분이 한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으로 힘드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원인을 찾고 순서대로 치료하면 양약을 다 끊고도 내시경이 깨끗해집니다. 혹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직장경 치료 경과, 처방 변경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주제로 다루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